지금 대법원이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밝혔는데 당시 결제된 술값이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술만 마셨는데 어떻게 170만 원이나 나오냐. 이 뭐 물으니까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술 한 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은 파악할 수 없다.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 관련성 없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아니 윤리감사관이 그러면은 진술 그러니까 카드 내역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서 170만 원이라고 봤다는 건데 그게 술 한 명당 얼마인지 이런 거는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 건가요? 안 했어요. 그 윤리감사관이 그 국정감사에 나와서 말하는 게 안 했다는 식의 증언을 본인이 합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냥 단란주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서류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란주점이라 하더라도 접대부로 쓰면 유흥주점으로서의 어떤 행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사실 지기현 판사의 휴대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연락이라든지 문자도 확인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술값 부분도 세부 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 법원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검찰 룸사롱 사건 있죠. 99만 원 판결해서 그거 다 이건 징계 대상이 아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딱 잘랐잖아요. 끊었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70만 원에 대해서 물론 법률적으로야 징계를 안 내릴 수 있겠지만 행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갔던 게 적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 안 해요. 그냥 딱 면피를 줘야겠다 해서 면피가 되는 부분만 지금 하나하나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윤리감사관이 너무 허술하게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술값이 얼마고 접대부들한테 얼마를 줬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안 하고서 그냥 토탈 총액이 170만 원이었으니까 그거를 뭐 나눴을 때 물론 왜냐하면 이제 지기현 판사는 뭐 술 한두 잔 먹고 일어나서 갔다 그러니까 그다 간 다음에 이제 접대부 2명을 불렀다고 하니까 그거를 뭐 거기서 나온 모든 액수를 거기 술 한 잔 먹고 떠난 사람한테까지 나누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긴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술값이 도대체 몇 병을 마셨고 얼마가 있는지는 분명히 좀 그 확인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술값을 170만 원이라고는 야 진짜 무슨 술을 먹었길래 그렇게 비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술집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싼가요? 170만 원이면은 그게 거의 최저임금 한 달 최저임금에 육박하는 건데 아무리 뭐 변호사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술을 마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답을 하기에 170만 원이니까 나눠도 3분의 1로 하면은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듣는 사람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야지. 이 윤리감찰관이라는 게 윤리는 어디다 갖다 놓고서 그 뒤에다 감찰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그 감찰도 허술해. 그럼 화 안 나겠어요? 저도 화가 나는데. 국감에서 또 어제 교육위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측근이죠.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 2023년 당시에 한 학년 아래인 초2 학생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서 전치 9주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학년이 다른데 강제 전학이 아니라 학급 교체만 있어서 이거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후에 김건희 씨가 이제 교육부 차관과 통화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그 학폭이 당시 회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학급 교체 그냥 갔으면 좋겠어. 저도요. 저 지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 14, 15점까지 나올 수 있거나. 그렇지. 이게 14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아. 저는 이제 그거 보면 할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명은 높은 주고 싶은 15점 꽉 채워서.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해서 강점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까발렸을 때, 네. 까발렸을 때 인상하는 거라. 맞아. 그게 되면 쟤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강제자랑 바로 밑에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전 그거 보면. 변호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주먹거리면서 그래 뭐 나도 뭐 전문가니까 뭐 정말 따라가지 그런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변호사로서도 대리인으로서 쟤는 능력이 별로 떨어진다. 별로 부담수는 아니다. 적으로 그런 얘기 이거 감정을 안 보내고 싶다. 자꾸 속에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보다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걸 아니 그건 아니야. 머피의 법칙님이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졌겠다. 정말 기득권들의 민낯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한 학년 위에 뭐 선배죠. 초3 학생에게 화장실로 불려가서 전치 9주의 상처를 그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학폭위원회가 열렸는데 정작 이 학폭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뭐 딱 꽉 채워서 강제전역 바로 아래인 15점을 맞추고 싶다. 그렇게 되면 까발려졌을 때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피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변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강제전학 안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상황이 그리고 뭐 자기보다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는 걸 몰라도 뭐가 상위 클래스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참담했습니다. 이게 좀 학폭위원장이 얘기 보면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그러니까 이게 쇼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15점이 전학인데 14.5점까지 뭐 최대한 줘서 쟤들도 이게 까발겨진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도망갈 길, 면피할 길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또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동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죠.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근데 그게 또 무슨 이른바 김건희 씨가 뭐 누구를 통해서 로비를 했고 뭐 이런 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다 한통속이야?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치 9주면요. 이게 중상해예요. 그다음에 형사법에서도 전치 8주 이상이면 이거는 실형을 받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학교 폭력이. 안화 골절이 이 그러니까요. 코드로 맞아서 안화 골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치 9주 진단서면은 이거는 이제 성인이었으면 실형을 살 만큼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 피해자 입장은 저 학폭위 녹취에는 없네요. 그게 지금 사실 어떤 배경에서 저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친 학생보다는 우리 면피할 것만 할까? 저는 그런 학폭위의 그 진행 방식도 참 참담하고요. 이게 사실 의혹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가 교육 비서관을 통해서 교육위를 통해서 이런 식의 그 학폭위 무마, 본인과 친한 비서관, 본인 커버나 컨텐츠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었죠. 그 사람이 김승희 비서관, 그분의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면 이건 정말로 참 참혹한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학폭위가 꼭 이 케이스만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폭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늘 힘있고 권력 있는 아이들에게는 학폭위는 늘 조금 더 선처가 있고 힘없고 배경이 없는 애들은 학폭위는 더 가혹하고 그러지 않나.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교육부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딸이 지난 주말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을 했는데 피감기난으로부터 화환을 받고 또 한때지만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을 넣어서 논란이 됐어요. 최 위원장이 어제 해명을 했는데 딸의 문자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꼭 좀 참석하고 끝까지 있어달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냥 한마디로 요즘 말로 TMI예요.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 과도한 정보, 개인적인 이 신상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고 문제가 됐던 거는 가방위 위원장의 어떤 직책이 있으면서 국가마 중에 결혼식을 왜 했느냐? 그러면 이게 축의금을 노리고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다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까지 한 거 보면 정말로 너무 뭐 좀 그 이번에 결혼식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뭐 딸이 뭐 머리 감고 와라 엄마 뭐 내 잊어먹지 마라 하고 본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너무 일이 바쁘고 양자역학이랑 내부 암호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거는 직접적인 해명이 아니잖아요. 해명은 뭐냐면 차라리 제가 모바일 첨척장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워낙 이 국회의 일정이 바빠서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했는데 이 모바일 첨척장 업체가 최신의 카드 결제까지도 기능이 탑재가 됐던 것 같은데 불필요한 오해를 드렸다면 송구합니다. 이렇게 딱 담백하게 가면 끝나는 문제를 무슨 갑자기 TMI를 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좀 그러는데 양자역학 공부를 계속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할수록 이거는 내가 할 공부가 아닌데 생각하실 텐데 저는 조금 적절치 않은 그런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그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아니 도대체가 왜 카드에다가 과방위원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카드 번호를 넣어서 이거 뭐 사실상 돈 내라고 대놓고 그냥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도대체 적절했느냐. 뭐 이런 얘기고 또 뭐 다른 의원들도 얘기했듯이 그거를 뭐 공개적으로 되게 거기다가 뭐 화환이나 뭐 저 축의금을 사양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카드 번호를 넣는 그 이 행위에 대한 이 행위의 부적절성을 물어보는데 거기 양자역학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니들 양자역학 알아?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거든. 내가 이거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딸 결혼식 신경 못 썼어. 아니 엄마로서 딸 결혼식 신경 못 쓴 게 뭐 이렇게 자랑입니까? 뭐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더구나 내가 양자역학 같은 엄청난 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말씀 자체가 너무 동떨어지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니 과방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새 양자역학 책 많이 나오잖아요. 양자 컴퓨터라든가 그리고 무슨 뭐 양자역학이 되고 나면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뉴턴의 물리학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의 물리학까지도 뛰어넘는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과방위원장으로서 그냥 개념 정도는 알면 될 거예요. 그 자기가 무슨 거기다 학술적인 논문을 쓰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너무 엉뚱한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뭐 궁색하니까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